자, 이제 그 테이퍼링 이야기가 슬금슬금 이제 여기 미국의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래요. FED. 요분이 이제 그 테이퍼링이라고 지금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돈을 열심히 막 뿌리고 있다가 이제 그 돈을 이제 좀 거두겠다. 예? 거두겠다라는 거죠. 뿌리던 돈을 거두겠다. 그죠? 미국은 지금 돈을 뿌려서 지금 경제를 회복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요걸 뿌리겠다 해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한 두어 달 정도 그게 안 좋았죠. 돈의 힘으로 약간 좀 지금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조금 안 좋았던 이유가 이게 이제 테이퍼링 이야기가 막 나와가지고 이제 유동성이라는 돈의 힘이 좀 줄어들려고 하고 있는데 경제가 이제 회복이 돼야지만 이제 회복이 되는 거를 전제로 뭐 경제랑 이게 뭐 고용이랑 뭐 두 개라고 하던데 어쨌든 경제가 회복되는 거를 물가 인상률이겠죠. 어, 이게 원래는 이게 뭐 기준이 물가 인상률하고 고용인가요? 그 두 개 기준을 하는데 어쨌든 뭐 경제가 회복된다라는 거를 전제로 그 유동성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요 말이 나오자마자 지금 이제 델타 변이가 지금 계속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델타 변이가 유행하고 있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해가지고 약간 최근에 더 안 좋았죠. 그죠? 유동성은 흡수한다고 하는데 미국은 백신도 많이 맞고 하니까 델타 변이가 이렇게 돼서 아시아권이나 이런 데는 지금 막 다시 퍼지고 있고 하니까 우리나라 특히 안 좋았고 우리나라가 뭐 환율도 되게 최근에 되게 약세고 되게 안 좋았죠. 어찌 됐던 간에 그래서 이 델타 변이는 또 뭐 또 잡히긴 하겠죠. 이제 백신 계속 맞을 거니까. 그럼 이제 테이퍼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여기 표 얘기대로라면 테이퍼링이 이제 올해 9월에 이제 계획이 됐고 이제 실제로 시작하는 거는 조금 한 몇 개월 이상 지나가서 실행을 하겠죠. 그 다음에 2022년 계획이에요. 2022년 9월에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2022년 말이나 2023년에 테이퍼링 이제 돈 흡수하는 거 마무리하고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버리겠다. 요겁니다. 요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이래요. 우리나라는 엊그제 기준금리가 인상을 해버렸습니다. 바로 0.5%에서 거의 한 1년 15개월 만에 1년 조금 지난 그 기간 동안 0.5%를 유지하다가 0.75%로 인상을 했고요. 한국은행이. 그 다음에 연내 혹은 내년까지 1%나 1.25%로 인상을 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들 이렇게 뭐 예상을 했대요. 왜냐면 환율이 되게 약세잖아요.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가 환율이 강세였다가 계속 너무 약세로 계속 올라오니까 여기서 이제 선제적으로 미국 테이퍼링 얘기도 나왔겠다. 환율 환율도 약세고 돈도 자꾸 빠져나가겠다. 달러도 자꾸 빠져나가겠다 하니까 바로 그냥 또 기준금리 인상 해버렸죠. 그래서 지금 원화가 살짝 이렇게 조금 강세로 돌아설랑 말랑 하고 있는 타이밍이고요. 요게 다시 원화가 강세로 돼야지 또 달러도 좀 들어오고 다시, 그죠? 기준금리 인상했으니까 달러도 들어오겠죠? 뭐, 그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 기준금리를 우리나라는 인상을 해버렸고, 미국은 돈을 흡수한다 그러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주식이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주식은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가 중요한 건데 일단은 금리를 인상한다고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돈의 힘으로 계속 주식이 올라갔었는데 그죠? 돈의 힘으로 주식 이게 엄청나게 자산 가격들이 부동산 플러스 주식 돈의 힘으로 계속 올라갔었는데 이거를 금리를 인상을 하고 금리 인상도 당연히 돈을 흡수하는 거고요. 테이퍼링도 돈을 흡수하는 건데 이걸 해버리면 이게 꼬꾸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딱히 그렇지만도 않고요. 이게 왜 그렇냐면 결국에 이걸 한다라는 거는 테이퍼링이라는 거를 하고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는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식이 올라가는 거 뭡니까? 이게 주식이 올라가는 거는 경제가 이게 금리 인상의 이거보다 금리 인상 돈이 흡수되는 힘보다 테이퍼링, 그죠? 돈에 흡수되는 힘보다 이게 경기 회복이 더 빠르면 주식은 계속 올라가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랑 얘는 언제 합니까? 경기 회복이 된다라는 전제 하에 하는 거니까 얘가 안 되고 있는데 무작정 얘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경기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금리를 인상하고 테이퍼링을 뭐 무작정 하고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경기 회복이 계속 돼가고 있는 걸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조금씩 금리도 조금씩 인상, 이거 얘네 안 죽일 만큼만, 그죠? 경기 회복되는 거 숨통을 딱 끊어버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경기 회복하는 거를 숨통을 안 끊을 정도만 해가지고 얘네를 올릴 거기 때문에 주식 가격도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조정이 오래 오진 않을 거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과거 데이터가 있는데 경제 이거 2008년도서부터 해가지고 2013년도 경제 위기가 있어요. 금융 위기 있었잖아요. 금융 위기. 과거에는 어땠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2008년도 약 지금으로부터 10 몇 년, 12, 3년인가요? 그때도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막 떨어졌죠. 그때 이렇게 떨어졌고 과거 데이터 보면 뭐 똑같을지 안 똑같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이거를 전제로 한다 그러면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게 전제냐면 경기 회복을 전제로, 그죠? 전제로 테이퍼링을 하는 거고, 그죠? 테이퍼링.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하는 겁니다. 금리 인상. 얘가 주가 아니고 얘가 주잖아요, 얘가 주니까 이거를 함으로써 얘의 숨통을 딱 끊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할 거란 말이에요. 얘가 살금살금 되는 동안 이걸 할 거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랬겠죠. 과거에도 경기 회복되고 있는 거를 숨통을 딱 끊을 만큼 금리 인상하지는 않을 거고 테이퍼링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경기 회복이 된다는 전제면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과거엔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일단은 지금 비슷해요. 미국 경제위기 터져가지고 우리나라 코로나 터진 거죠. 코로나 터져가지고 위기가 왔다가 돈의 양적 완화, 지금도 했죠. 양적 완화의 돈의 힘으로, 유동성의 힘으로 이렇게 쭉 올라갔습니다. 쭉 올라갔어요. 쭉 올라갔고 그 다음에 우리도 비슷하죠. 지금 쭉 올라왔죠. 지금 계속 쭉 올라왔어요. 지금 요 시점입니다. 요 시점. 첫 테이퍼링 언급한 시점이에요. 우리는. 그죠? 첫 테이퍼링. 지금 우리 요 작년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걸 지금 겪고 있었고, 첫 테이퍼링 언급. 지금이 그 시점이고요. 그래서 첫 테이퍼링 언급하고 어떻게 됐냐? 과거 데이터입니다. 요거 과거 데이터인데 어떻게 됐냐 봐보면, 이게 그림이 조금 안 좋긴 한데, 테이퍼링 언급하고 약 2개월 동안 약 8% 정도, 이게 8%거든요. 8% 정도 하락하고 2개월 동안 과거 데이터 보니까 한 2개월 동안 8% 하락하고 그 이후로 5개월 동안 이게 지금 28%가 올랐답니다. 28%. 그래서 이거 봐보면 지금 테이퍼링 언급하고 2개월 동안 8%이 기준으로 보면 지금 똑같거든요. 사실 지금 테이퍼링 언급하고 지금 한 2달 동안 요 언저리에서 언급하고 2달 동안 지금 저점 8%까지 떨어졌었어요. 그죠? 한 고점이 저점 한 여기가 한 8% 정도 떨어졌었습니다. 지금 8% 정도 떨어졌어요. 이거. 그러면 이게 조정이 다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과거랑 똑같을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이 이후로 계속 올라갔다 이거죠. 쭉 또 올라갔다 이거잖아요. 과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고 어쨌든 과거에는 그랬답니다. 과거에는 이랬고
자,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 테이퍼링을 실제로 어 실행하고 있을 때 별로 이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뭐 계속 이 등 반복을 하다가 계속 올라갔대요. 심지어 계속 올라갔고, 테이퍼링 끝나고 이제 실제로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에서도 약간 조정이 있다가 어떻게 됐냐면 또 올라갔답니다. 또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봐보면 이때도 테이퍼링 1차, 2차, 3차 계속 할 때 뭐 계속 뭐 한번 시작할 때마다 조금씩 압박은 있었겠죠. 압박은 있지만 결국에 그 압박을 이겨내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뭐 채권 매입 종료 뭐 이벤트 하나 있을 때마다 조정이 조금씩 오긴 하는데 10% 하락, 뭐 15% 상승, 10% 하락, 20% 상승, 뭐 해서 계속 올라갔답니다. 계속 올라갔대요. 그리고 결국에 최초의 금리 인상이 미국에는 지금 2015년 6월,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최초 언급된 시점이 2013년 5월, 그러니까 약 2년 만에 금리를 인상을 했대요. 금리 인상, 그 과거에는. 그리고 지금도 계획이 비슷해요. 지금도 계획이 비슷합니다. 2021년 지금 이제 말서부터 만약에 테이퍼링을 시작한다고 하면 2023년도에 끝난다잖아요. 2023년도 2년 3년. 그러면 이때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비슷합니다. 지금도 한 2년 정도 살살살살 돈 푼 거 줄이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을 시작한다. 과거랑 거의 비슷한 흐름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한 이유는 어떻게 됐냐? 과거 데이터 봐보니까 금리 인상 여기 시작했대요. 그때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계속 금리는 올라가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죠. 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약 한 3년에 걸쳐서 테이퍼링 한다고 했을 때 조금 조정. 그죠? 그 다음에 계속 오르고. 그죠? 그 다음에 실제로 테이퍼링 1차 조금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2차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3차 하고 또 올라가고 뭐 이제 채권 매입 종료 해도 또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하면 막 계속 올라가는 거죠. 계속. 어쨌든 이렇게 계속 올라갔답니다. 계속.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제 뭐 이제 그 끝난 거 아니냐라는 뭐 얘기들이 많은데 이제 경기 회복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또 제대로 앞으로 몇 년, 2년 과거 데이터를 이해하면 뭐 거의 비슷한 흐름을 전제를 하면 2년, 앞으로도 2년 동안은 상승장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를 약간 하는 편이고, 그래서 지금 약간씩 조정이 왔을 때 너무 이렇게 저기 그렇게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더 이제 더 사는 방향으로